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리스크 관리, 지속성, 분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라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역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도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큰 수익을 거둬 투자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는 잘 알아 라는 착각이 아닌 정말 심층 깊게 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만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수익은 발생한다 등의 의견에 얼마든지 동의하며 이 역시 믿음에 뒷받침되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디지털 마법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확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맞겠네요. 비트코인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2008년 세계는 거대한 금융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죠. 정부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죠. 어떤 이는 집을 잃었고 또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가 등장하여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즉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이죠. 2009년 1월 3일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개인인지 팀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게 작용하는 리스크 중 한 가지가 되겠네요. 현재 1억 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시자의 이름을 딴 사토시라는 단위로 나눈 것이죠.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로 나뉩니다. 즉 1사토시는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눈 비트코인이에요. 그 중간에는 비트라는 단위도 있는데 이는 100만 분의 1 비트코인입니다. 마치 1달러를 100센트로 나누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죠.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혼란 속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입니다. 신비로운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이 시스템은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디지털 장부인데 이 장부는 은행 금괴에 있지 않고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돼 있어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네트워크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비트코인 1개를 보낼 때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전 세계 컴퓨터들이 맞아요, 이 거래 진짜예요 라고 확인해 준 뒤에 추가되죠. 이 과정을 마이닝, 즉 채굴이라고 하며 슈퍼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래를 인증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핵심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이렇게 내역이 공개되면 보안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컴퓨터의 기록을 바꾸려면 전 세계 컴퓨터의 기록을 동시에 바꿔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금고를 동시에 터는 것만큼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한정된 공급량으로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 설계 과정에서 정한 규칙입니다.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채굴할수록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오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2140년에는
더 이상 새 비트코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량마저 줄어드니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보거나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스트래티지 같은 곳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건 미래의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차트를 잠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점차 금융시장의 자리를 잡아가며 미래의 자본의 역할을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친구들이 나 비트코인 샀어 라고 하면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 포모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심리가 가격을 더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단기적 고점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롭습니다. 글로벌하게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탈중 강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부나 은행의 규제도 피할 수 있죠.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돼 있어 아주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미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와 복구 구문을 잃어버리면 돈은 분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킹이 불가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분실하면 거의 못 찾는다고 봐도 무방하죠. 일부 나라에선 비트코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여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나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가능성을 여는 기술이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확신을 가지고 계속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던 비트코인이 이젠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십시오.